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 냄새 나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연극의 종류 첫 번째 시간이고, 사실 연극이라고 적어놨지만 어떤 공연의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공연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 작품이든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어쨌든 비극과 희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희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희비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학생은 누군가가 비극이 뭐야? 희극이 뭐야? 희비극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비극은 어떤 거야? 희극은 어떤 거야? 희비극은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수업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극이란 무엇인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또 이야기 나눌 거고,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리고 희극이란 무엇인지, 셰익스피어의 그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희비극이 뭔지,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부조리극이란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겉핥기식으로 알아보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까지 이야기 나누고 수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비극이란 도대체 뭘까요? 네, 비극이란 슬플 비에 심할 극을 써서 슬픈 게 심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불행한 연극을 보통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셰익스피어라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희곡 작품을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후대에 이분이 쓴 어떤 대표작 중에 4대 비극이라고 해서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이렇게 네 가지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비극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햄릿입니다. 햄릿의 간단한 줄거리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선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햄릿 왕자가 복수극을 펼치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연 설명을 할 거고, 사실은 이거 하나를 다 세세히 설명하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10작품을 요약해서 분석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햄릿의 내용은 그렇고, 오셀로는 이 흑인 장군이 있었어요. 흑인 장군을 이아고가 질투를 했어요. 질투를. 오셀로라는 이 흑인 장군이 있었는데 이아고가 질투를 해서 생긴 어떤 비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베스와 리어 왕을 설명할게요. 맥베스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맥베스가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맥베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약간 스피노프작처럼 맥베스 레이디라고 해서 맥베스 레이디, 그러니까 맥베스의 아내 입장에서 쓰여진 작품도 있어요. 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는 리어 왕입니다. 리어 왕이 이제 노쇠해서 이제 자신의 딸들한테 어떤 재산을 분배하려고 자신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막내딸만, 제일 사랑하고 있던 막내딸만 어떻게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못 받아요. 네.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래서 부와 명성을 얻게 되고 어떤 재산도 많이 얻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플롯이 하나가 있고, 다른 플롯으로는 글로스터가가 나오는데, 리어왕 밑에 있는 어떤 장군이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어떤 명성과 명예가 있는 고위 관직인데, 그에게는 아들 에드먼드와 에드가가 있었어요. 형이 에드거고 동생이 에드먼드인데, 에드먼드가 어떤 권력을 잡고 싶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에 뭐 글로스터는 눈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리어 왕과 막내딸 코델리어까지 죽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왜 비극일까요? 그 큰 이유는 햄릿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성공은 하긴 했어요. 허나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클로디어스 숙부, 그러니까 삼촌을 죽이기는 했지만 복수를 하기까지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플로니어스라는 오피리어 아버지가 죽게 되고, 오피리어라는 햄릿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고, 왕비도 죽게 되고,
또 오피리어의 오빠도 햄릿과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햄릿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게 완벽한 복수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햄릿은 비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라이온킹 포스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스토리의 모티브가 된 게 햄릿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엔 희극입니다. 희극이란 도대체 뭘까요? 기쁠 희의 심할 극. 네, 눈치채셨나요? 희극은 결말이 행복한 연극을 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플롯은 큰 플롯은 두 개로 나아가고 그 사이에 서브 플롯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큰 플롯 두 개는, 하나는 네 명의 어떤 남자둘 여자둘이 나와서 그들의 사랑이 엇갈리는 내용, 근데 결국에는 잘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 또 요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베론과 그의 왕비 티타니아가 있는데, 오베론이 이제 티타니아에게 질투가 나서 어떤 장난을 칠 겸 요정 퍼크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꽃집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꽃집을 가지고 오면서 이 남녀가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걸 본 오베론과 퍼크가 이들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뭐 장난칠 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꽃집을 바르는데 실수로 엇갈리게 바르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해프닝과 결국에는 오베론이 퍽을 꾸짖으면서 제대로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커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피엔딩. 그리고 결국에 오베론과 티타니아도 화해를 한다. 그래서 해피엔딩.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은 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희비극입니다. 희비극이란 뭘까요? 결말에 행복과 불행이 섞인 연극을 희비극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가 속해 있는 몬테규가와 줄리엣이 속해 있는 캐필리카, 이 두 가문은 원수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문이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불행과 행복이 같이 있는 희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사실 로미오에게는 로젤린이라는 사실은 원래 사랑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면 무도회에서, 이 무도회장에서 줄리엣을 보게 되고 로젤린을 잊고 나서 이 줄리엣과 그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던 그 시간이 사실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5일에서 7일 사이로 보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뜨거운 사랑을 한번 불태우고 그렇게 그렇죠. 네.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그러나 요즘에는 비극과 희극을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 등장인물마다 혹은 연극을 보는 관객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비극이고, 혹은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희극이야. 혹은 이 관객이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조금 슬픈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도 나름 해피엔딩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면은 얘 입장에선 슬픈 거 아니야? 등등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비극이다, 이게 희극이다, 혹은 희비극이다 라고 나누기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말이 행복하게 끝났느냐 불행하게 끝났느냐로 구분을 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부조리 극이란 게 있는데, 부조리 극을 알려면은 일단 부조리에 대해서, 부조리가 도대체 뭔지 알아봐야겠죠. 부조리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리에 맞지 않다, 불합리 불가의 모순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조리극은
부조리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사실 작가는 답을 정해놨어요. 자기 나름의. 근데 이 답을 밝히지는 않고 해석 자체를 관객에게 맡기는 극을 부조리 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조리 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친다면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고도라는 거를 하염없이 기다려요. 하염없이. 오지도 않아요, 고도가. 근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포주와 어떤 하인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는 오지 않고, 하염없이 그냥 몇 년이, 몇십 년이, 몇백 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고도만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몇 번, 혹은 소년이 몇 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 포주와 하인의 관계가 바뀌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으로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고도란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 둘이 기다리고 있는 이상향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상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고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고도를 만날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움직여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인생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다 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극은요, 결말이 불행한 연극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배워봤고, 4대 비극이라고 한다면은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 왕이 있었습니다. 희극은 결말이 행복한 연극을 뜻하고,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도 있는데 그거는 쌤이 PPT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비극은 결말에 행복과 불행이 섞인 연극을 희비극이라고 하고요. 부조리극은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연극의 종류, 비극, 희극, 그리고 희비극, 추가적으로 부조리극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부분이라 다 상세히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공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